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4화에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는 태풍 상사 드라마의 인물들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해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15화에서는 지난 14화의 엔딩 이후 표바코는 과연 죽었을까? 강태풍을 끝까지 괴롭히는 표현준과는 또 어떤 싸움이, 그리고 직원인 베데리를 중심으로 태풍 상사 직원들과 강태풍의 활동을 예측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4화에서 강태풍은 배짱으로 아직 찾지 못한 차용증을 이용해서 표바코 사장과의 거래로 표상선으로부터 장갑을 인도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 아니면 상사맨으로서 강태풍의 면모가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표바코에게 써준 각서는 나중에 강태풍에게 크게 고통을 안겨주며 또 다른 사건 전개에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주는 강태풍에 대한 열등감과 수술용 장갑의 일방적 처리에 화가 나 표상선의 사장이자 아버지인 표바코를 죽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표바코는 죽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 터져나온 베데리 아버지의 사건, 강태풍과 태풍 상사의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할지, 이 장면이 15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 안 베데리로부터 아버지 부도 예정에 대한 내용을 듣고 모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태풍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베데리에게 말합니다. 대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처럼 되지 않도록 할게요. 태풍과 직원들은 베데리와 함께 베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갑니다. 베데리의 아버지는 GPS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특허까지 낸 상태였죠. 이를 본 강태풍은 상사맨으로서 GPS 판매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일에 표현준이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낸 표현준의 계획, 그 계획은 베데리 아버지의 회사를 일부러 부도나게 하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 외국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태풍은 결심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되게 할 순 없어. 그리고 오미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베데리 아버지 회사의 부도를 맡겠습니다. 이 말에 모두 놀라워했지만 아무도 반대하는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같은 베데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동안 강태풍과 많은 일들을 함께하면서 강태풍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데리는 얼굴에 미안함과 감사함의 표정을 짓게 됩니다. 강태풍은 오미선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베데리 아버지 회사의 부도를 막습니다. 사장님, 저희 괜찮겠죠? 라는 오미선의 물음에 해봐야죠. 아니, 당연히 해야죠. 우린 식구잖아요. 그리고 저 GPS 팔아보고 싶어요. 라고 강태풍이 대답합니다. 표현주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강태풍, 너 이 자식 끝까지 나를 방해하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보증을 섰단 말이지. 그럼 너도 부도를 맞아봐야지. 하면서 얼굴에 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같은 시각 태풍 상사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GPS를 어디다 팔지? 고마진 과장이 말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강태풍이 고마진 과장을 바라보며 외국에 팔만한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한데, 불길함을 감지한 고마진 과장이 설마 강 사장, 태국은 안 돼. 난 못해. 소리치지만 손은 벌써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태풍은 태국의 니아캄 그룹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돌아오기 전 니아캄 그룹 막내딸인 니차가 한 마리 떠올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태풍 상사의 사무실로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빨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강태풍은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어딜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어떻게 사무실을 다시 찾았는데 그렇게 둘 순 없어. 강태풍은 다시는 사무실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베데리가 태풍에게 다가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에 태풍은 대리님 식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빠가 생각나서 다시 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니 그런 생각 마세요. 이때 사무실로 찾아온 표현준이 강태풍에게 문서 한 장을 내밉니다. 이게 뭘까요? 표현준이 빈정대며 말합니다. 강태풍이 문서를 봅니다. 내용은 바로 장갑을 인수받을 당시 표바코에게 써주었던 각서였습니다. 태풍이 말합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인 표 사장과의 거래야. 표바코 사장 어디 있어? 표바코 사장과 얘기할 거야. 야, 강태풍, 이젠 내가 사장이야. 우리 아버진 이제 없어. 너 이제 망할 것 같은데. 나 이 각서대로 할 거야. 사장 자리 내놓고 나가. 표현준이 다녀간 다음 표현준이 사장이라고? 강태풍은 그럼 표바코 사장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표바코 사무실에 찾아갔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무리 봐도 그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안 가르쳐 준다면 내가 직접 찾아서 만나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어. 라며 표바코 사장을 찾아 사무실을 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표바코 사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바코 사장을 찾고 있던 때 출근하던 강태풍은 사무실 입구에 있는 한 장의 메모를 보게 됩니다. 표바코 사장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으니 걱정 마세요. 때가 되면 표바코 사장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메모를 본 강태풍은 이 내용은 일단 자기만 알고 있기로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를 병원. 표박호 사장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현준이를 잘못 키웠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줬나 봐. 아들이기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울컥하는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감히 아버지인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는 표현준이 사장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차라리 강태풍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강태풍이한테 차용증 내용대로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강 사장한테 진 빚도 갚아야 하고 그래야 회사가 살아. 현준이는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라고 중얼거립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그의 얼굴.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강태풍은 과연 표박호 사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표박호 사장을 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는 드라마 태풍상사의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태풍은 태국의 니아캄 그룹과 GPS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강태풍은 과연 표현준의 괴롭힘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표박호 사장과의 오랜 악연을 끊을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15화 미리보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드라마 셰프였습니다.